아유, 또 전화가 왔어요. 본천교에서 성산대교, 신천교 방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네. 그런 분들이 돈이 좀 많으면 이런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참 힘이 될 텐데, 잠시 후 왜냐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돈 많으신 분들은 딱히 이런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현장에서의 그런 감도 좀 부족하고, 사회 저변에 있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수원 옥사원하라는 목욕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좀 서울하고 경기도의 변두리 경계면에 이제 목욕탕이 있는데, 근데 이 경계면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골은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시골이 될 수 있죠. 아무튼 시골,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게 동네 목욕탕 이전에 여기는 시골인데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골이라고 해서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가 50% 감면돼서 나오고 이러진 않거든요. 왜냐면 수도권이고 또 여의도까지도 가깝고 하니까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오히려 더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욕탕이 안산에서 최고로 싼 목욕탕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정말 입장료 12,000원씩 받고 11,000원씩 받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쭉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분간 한 4, 5년 가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요금도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거를 이쪽에 이렇게 좀 변두리에 있는 데는 좀 단가가 만약에 달라진다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게요, 저 강남이나 저 잘 나가는 목동 여기하고 똑같이 요금을 내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목욕탕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 쪽은 문을 거의 다 닫았잖아요. 저는 끝까지 좀 버틸 예정입니다. 버텨서 여기를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지금 고군분투 중이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목욕탕 관련해가지고 정책을 한번 마련해봐라, 입안을 해봐라 그러면은 정말 잘할 수 있죠. 왜냐면 그 현장에서 직접 한 3년을 살아봤으니까 제가. 똑같은 거예요. 저소득층이라던가 혹은 그 둥근 사회를 위해서 뭔가 정책을 한번 입안을 해봐라 하면 거기에 출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출신에 있는 분들이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돈이 좀 있으면, 자금력이 좀 있고 하면 좀 더 본인들이 하려는 일에 좀 힘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에휴, 좋은 일도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잠시 후 왼쪽 방향
그치? 24. 잠시 후 아. 우회전입니다. 아이고야 34. 절로 갔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보라매역 쪽으로 가야 돼. 아 일로 가는 건 아니구나. 단순 나오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깨끗한 돈이 있어야 된다. 깨끗한 돈. 깨끗한 돈은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돈. 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 남의 돈으로 뭘 하는 거는 남의 돈은 깨끗한 돈이 아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다면 보조금을 받은 그 재로 잠시 후 엄청난 오른쪽 옆길입니다. 행정력에 투입돼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정말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돈이 간섭도 많이 하고 회계 처리도 실무자를 하나 들여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보조금 정책이 한번 받으면 그로 인한 약 300m 앞 도림교에서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쓸데없이 좀 더 생산적인 면에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쪽으로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좀 못하게 될, 그러니까 좀 신경을 들쓰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좌회전하는 건데요. 이제 다 왔어요. 이렇게 가깝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림교 신도림 옆이에요. 여기가 신도림 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까지 제가 12시 약간 좀 넘어서 왔는데, 지금 제가 아까는 40분 도착이었는데 지금 48분이고요 9분 후면 도착할 예정입니다. 가까워요 많이. 그러니 뭐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가 뭐 시골이라고 할 수 있나요? 똑같이 여기 서울 거랑 똑같이 내는 거지. 오히려 작은 돈, 뭐라 그럴까, 서울에는 여러 사람들이 분담하니까 더 싸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싸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 한전에 계신 분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고.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목욕탕을 합리적인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분명 목욕탕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목욕탕의 가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왜냐면 손님들 뭐 많이 와봤자 뭐 100명, 100명, 150명 이런 목욕탕을 가치적인 면에서 그분이 이 목욕탕을 얼마나 가치를 주겠어요. 동네 서민들이 목욕탕이 없어서 딴 동네 가가지고 목욕하면 그 뭐라 그럴까, 좀 서러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매점 딴 동네 목욕탕 가서 얼음 좀 달라 했더니 얼음 안 준대요. 왜냐면 딴 동네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집 없는 자의 서름하고 동네 목욕탕 없는 그 서름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집 앞에 있는 목욕탕은 누구에게나 동네 목욕탕이에요. 그리고 당당해요. 내 동네에 있는 목욕탕이니까.
네, 남의 동네 목욕탕은 가면은 좀 약간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요, 수암동에 목욕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해를 볼지언정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가치적인 면에서 수암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목욕탕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작은 아버지도 목욕탕에 있으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우리 아버지도 혼자 우시더라고요. 동생 돌아가셨다고. 아무튼 그러다가 아버지도 일찍 가셨는데,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두 차례를 목욕탕에서 지내다 보니까 글쎄요. 애도의 기간이잖아요. 11월 5일까지.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 애도의 기간을 목욕탕에서 지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씨. 그냥 한국을 그냥 떠나버릴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해외는 제가 보니까 그 하루살이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그러니까 해외살이가 참 그쵸. 아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그렇게 조심스럽네요, 이런 의견. 해외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 주변 괜히 욕 들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자제하도록 할게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요, 항인종이기 때문에,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차별 많이 받아요. 인종차별이 정말 크게 받습니다. 요번에 코로나 때도 그 한국 여자 돌아다니다가 맞는 거 봐봐요. 중국 여자들.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백인들이 약 600m 앞 신호위반 쟤네들이 와서 다 옮겼다고 막 그런 차별이 있어요. 인종차별이. 미국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요, 절대 인류는 안 돼요. 2류 혹은 3류 로 살아갈지언정 2류도 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니까. 마포대교 여의도 방면 그리고 차도로 진입하세요. 미국 사람들은 그 좀 우리나라의 그 혈통주의 더 강해요, 거기가. 아, 나는 그 미국에서 내가 있을 때 너무 참담한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9.11 테러 때 괜히 그때 있어가지고 아유 큰일 났네요. 영등포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이네 이거.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아이고 가속 카메라가 있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래간만에 나오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 따라온 뒷차가 또 저 모양인데. 제가 미국에서 겪은 거는요,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아무리 거기에 벤츠를 끌고 다니고 뭐
BMW 745 끌고 다녀도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은 없는데 중국 사람에 대한 차별도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 대한 모르겠어요. 그때는 9.11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항인종이 그러니까 좀 잠재적 테러범으로 지목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 누린다는 거예요. 잠시 후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 네,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합니다. 나는 옛날이라고 하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약 600m 앞 여의도에서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 우측 두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요 근처에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공기가 너무 들어오니까 약 300m 나쁘니까 앞 여의도에서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 여기 뭐 사실 우측 두 번째 차로로 나는 주행하세요. 왼쪽 두 번째 차로 오른쪽에 두 번째 차로 여기. 근데 나는 잠시 후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 한시 저는요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데 살고 싶거든요. 이렇게 꽉 막힌 데는 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가지고 이게 폐쇄된 공간 같아서 아무리 뭐 좋다 해도 나는 그게 나한테는 안 맞더라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32m 앞 좌회전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외부 공기를 차단시키잖아요. 공기가 하도 나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신선한 공기를 계속 주입하는 공기 정화기가 있고, 그러니까 더 오히려 이런 데는 그럼 이제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공간이 더 좋지요. 저는 지금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바로 옆에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이제 잠시 후 도착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 지금 1분 남았거든요. 잠시 우회전. 후 좌회전입니다. 네. 이어서 85m 앞 좌회전입니다. 여기가 여의도는 은행나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 은행 밟으면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막 건너네. 14.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4. 네, 잘 도착했고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